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을 매우 성공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토트넘은 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까지 5승 2무로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은 7경기에서 17골을 터뜨려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4위인데요. 2019년부터 조제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거치며 수비에 치중했던 팀이 공격적인 스타일로 180도 변신했습니다. 토트넘은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모두 2골 이상 넣었는데 이 또한 엄청난 기록입니다. 또한 센트럴 스트라이커 써니 토트넘의 혁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영국 언론이 극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미디어 디 애슬레틱은 중앙 공격수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가 만든 토트넘 재창조의 상징이다라며 손흥민의 변신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23-24 시즌 토트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감독, 새로운 스타일, 그리고 새로운 주장이자 9번인 손흥민이다. 리버풀전에서는 아마도 예상외일지도 모르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히샬리송을 왼쪽 윙에 배치했다. 선수 선택뿐만 아니라 구성에서도 포스테코글루의 개방적인 태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토트넘은 2득점을 올렸고 포스테코글루는 프리미어리그의 첫 7경기에서 적어도 2득점을 기록한 두 번째 감독이 됐다. 2017년 레스터시티의 크레이크 셰익스피어가 첫 번째이다. 토트넘은 결코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손흥민은 전반 26분 커티스 존스의 레드카드까지 단 4번의 터치에 그쳤고 포스테코글루는 이브 비소마가 치료받는 동안 그와 긴 대화를 나눴다. 그 시점에서 손흥민은 가장 적은 터치를 기록했으며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메디슨 등이 손흥민보다 더 많은 터치를 기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포스테코글루의 시스템은 점유율이 높지만 공격수는 터치가 적은 경우가 많다. 지난 시즌 셀틱에서 후루아시 큐고는 팀 평균 점유율이 72%였지만 그는 한 경기에서 평균 14회 터치 미만을 기록하면서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득점왕이 되었다. 리그에서 1000번 이상 플레이한 스트라이커 중 최소 기록이다. 손흥민은 리버풀전에서 7번의 터치로 선제골을 터뜨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리버풀과의 경기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리버풀전에서 손흥민의 역할은 센터백을 점령하여 메디슨과 중앙 미드필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리버풀이 높은 수비 라인으로 플레이하고 경기장 중앙에서 토트넘을 대인 방어한다는 의도를 생각하면 이는 핵심이 되었다. 토트넘은 전반전 왼쪽 측면에서 두 가지 주요 공격 패턴을 보였다. 먼저 왼쪽 수비수인 데스티니 우도기가 히샬리송 아래쪽으로 들어가 수비수를 제쳐 공간을 만들거나 침투 패스를 받아 크로스 컷백 상황을 만들었다. 선제골로 이어진 두 번째 패턴은 메디슨이 깊게 내려와 히샬리송에게 스루 패스를 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6호 골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8골을 기록 중인 엘링 홀란드에 이어 리그 2위에 올라섰습니다. 디애슬레틱은 후반전에 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매체는 페드로 포로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갔고 이브 비소마가 대양 쿨루셉스키에게 패스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냈으며 쿨루셉스키는 포로에게 다시 패스했다. 리버풀이 더 깊게 밀어붙이자 비수마는 메디슨에게 패스했고 그는 압박에서 벗어났다. 여기에서 메디슨은 다시 한번 스루 패스를 했지만 히샬리송의 침투는 너무 일렀다. 손흥민은 컷백을 마무리했으나 골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히샬리송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매체는 히샬리송은 이번 시즌 손흥민에게 어시스트한 4번째 선수이다. 토트넘이 손께 조합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생각하면 환영할 만한 다양성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케인에 대한 토트넘 공격의 의존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매체는 지난 여름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토트넘의 공격 문제가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의 42.9%를 기록한 케인의 골 결정력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안토니오 콘테의 임기 말에 토트넘은 오픈 플레이에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지고 있을 때 오직 크로스에 의존했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후반 역전이 자주 필요했다. 케인이 코너킥에서 좋은 득점원이 되어주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세트피스 공격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욱 어두웠을 것이다.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시즌 헤딩골 기록을 세웠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케인은 또한 토트넘의 플레이메이커로 진화하여 지난 두 시즌 동안 가장 많은 스루 패스를 성공시켰고 그중 많은 부분이 손흥민에게 가는 볼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케인의 의존성을 손흥민과 함께 타파해 나갔다고 하는데요. 케인의 필적하는 직접적인 대안은 없지만 포스테코글루는 공격을 재창조하고 있다. 메디슨은 창의적인 자유를 갖고 있으며 인사이드 풀백은 윙어의 1대1 상황을 극대화하고 오버랩과 언더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엇갈린 방식으로 더 많은 선수들을 앞에 배치하면 반격에도 도움이 된다. 포스테코글루는 리버풀과의 경기 후 손흥민에 대해 우리 플레이 방식이 그와 잘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케인의 프로필은 9번과 10번 사이에 있으며 연계 플레이에 적합하다. 토트넘에서 케인은 90분당 평균 0.92개의 플레이스루 패스 전환을 기록했고 지난 시즌 그 수치는 1.01이었다. 이번 시즌에 손흥민의 성적은 0.32이다. 완전히 다른 프로필이며 9번과 7번 사이와 같은 9번 역할에 대한 그의 해석에 거짓이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벌리전을 예로 들며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의 경기보다 리버풀 수비진은 더욱 까다로웠지만 손흥민은 이번 시즌 더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활용하고 있는 높은 라인을 상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었다. 벌리전에서 왼발로 득점한 해트트릭 골은 포스테코글루의 스타일과 손흥민의 강점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이다. 메디슨은 깊숙이 들어가 안쪽으로 이동한 오른쪽 풀백 포로에게 패스를 주며 벌리 미드필더를 분열시킨다. 포로는 스루 패스로 손흥민에게 찬스를 만들어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손흥민의 슈팅 위치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며 손흥민이 케인과 경쟁할 수 있는 극소수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전했는데요.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9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으며 포워드가 경기마다 약간의 변화를 주지 않고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경기에 선발 출전한 적도 있었지만 스트라이커로서 플레이한 것은 주로 케인이 부상당했을 때의 플랜 B로 손흥민이 루카스 모우라와 파트너를 맺었다. 그 시즌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서 24경기에 출전해 11득점 6도움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기용되지 않았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케인과 손흥민 사이에는 유사점도 몇 가지 있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어느 조합보다 팀워크가 좋았지만 케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지금까지 현저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케인은 확실히 세계 최고의 피니셔 중 한 명이며 손흥민은 양발, 중거리 등의 측면에서 케인과 경쟁할 수 있는 극소수의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손흥민은 더 길고 빠르게 뒤에서부터 달리고 안쪽으로 파고들어 컵백과 낮은 크로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박스 움직임으로 자신의 경기를 개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역할은 제쳐두고 손흥민의 이번 시즌 출발은 22-23 시즌 전반기와 비교해볼 때 중요하다. 2022년 9월 17일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프리미어리그 첫 22경기에서 고작 5득점에 그쳤다. 지난 시즌의 대부분을 그가 짊어졌던 부상을 고치기 위해 이번 여름 수술을 받았다. 이것이 이번 시즌 그의 출전 시간이 신중하게 관리된 이유이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2번의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전 작년의 손흥민은 100%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시즌 중반 월드컵의 영향을 인정하며 말했다. 토트넘은 2017년 10월 웸블리에서 리버풀에게 4대1로 승리를 거둔 후 리버풀을 상대로 12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손흥민은 6년 전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토트넘에 남아있는 유일한 멤버이며 자신의 중심 역할을 뽐내며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손흥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